차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오프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팀의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팀의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솔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새로운 아우디 Q7과 Q8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Q7과 Q8이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형 SUV의 일반 모델이 Q7이고 여기 Q7의 스포츠 모델이 Q8입니다. 약간 좀 쿠페어 모델이라 보시면 돼요. 두 차량의 가격은 1140만 원이 납니다. 물론 Q7은 일반 모델이고 Q8은 프리미엄 지금 모델이다 보니까 1140만 원이 차이 나는 거고, 만약에 Q7도 프리미엄이면 6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그냥 뭐가 다르냐면, 지금 그릴이 이렇게 크롬 라인들이 좀 있고, 프리미엄은 이게 블랙 카이그로시로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 디자인 좀 다릅니다. 게다가 이런 B필러, A필러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에 반해 일반 모델은 크롬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내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늘은 Q7과 Q8의 디자인, 실내, 주행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일반 모델의 쿠페 모델로 나오면, 그러니까 GV8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C필러 라인만 이런 식으로 쿠페처럼 약간 날렵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Q7은 딱 봐도 이 C필러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좀 두툼하게 되어 있고, 쿼터 글라스도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3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Q7이고, 지금 Q8은 딱 봐도 C필러가 날렵하게 되어 있고 쿼터 글라스도 Q7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아예 트렁크를 보면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Q8은 요 러기지 스크린이나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열리는데, 보시면 딱 차이가 보이죠. Q7은 3열 공간이 있어요. 3열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7인승 모델이 나오고, 내가 만약에 3열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이렇게 전동으로 트렁크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전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3열 시트를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 러기지 스크린을 이렇게 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은 Q8이 낫죠. 왜냐면 이 러기지 스크린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도 그렇다고 Q8이 Q7보다 또 적냐? 그렇진 않아요. 이 깊이나 이런 것들이 Q8도 굉장히 넓거든요. 물론 이 옆에 턱 있죠, 이런 거. 이런 턱이나 이런 높이 공간, 왜냐면 딱 봐도 Q7이 높잖아요. 약간 유모차, 자전거 이런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는 Q8보다는 Q7이 조금 더 나요. 넓어요.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의 높이 조절도 다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결국 아우디는 디자인이에요. Q7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 테일 램프나 전체적인 디자인이 요거보다 좀 더 작은 Q5랑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진짜 많아요. 딱 보는데 물론 이쁘기는 한데 뭔가 이 Q8과 비교해보면 딱 봐도 뭔가 Q8이 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뭐 라인들, 뒷유리 보면 어때요? 이런 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짧아가지고 약간 좀 둥글한 느낌인 반면에 Q8은 약간 요거 선도 좀 이렇게 길고 슬림해서 딱 봐도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자, 웰컴 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웰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멋있게 나오죠. Q7도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이트도 보면은 좀 디자인 다르죠. 지금 아우디 Q8은 이 보닛의 라인 자체나 범퍼의 형상도 딱 보면 달라요. 게다가 유리도 보면 어때요? 지금 딱 두 대를 같이 세워놓으니까 그 차이점이 좀 더 느껴지지 않아요? 이 Q8의 유리가 조금 더 볼록지고 약간 좀 짧아요. Q7 같은 경우에는 굵으면서도 선 자체가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를 만들 때 처음부터 컨셉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냥 C필러만 뚝 자른 게 아니라 A필러부터 이어지는 이 전체적인 라인, 본넷의 이 디자인과 선 이런 것들을 아예 다르게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Q7은 선들 자체가 이렇게 굵고 Q8은 이렇게 슬림하게 이런 블랙으로 포인트가 조금 더 들어간 거죠. 헤드램프도 비슷해 보이면서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약간 스포티한 거는 Q8, 약간 얌전하면서도 좀 차가 커 보이는 거는 Q7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를 보면 얘는 웰컴 라이트 있네. 야, Q7은 웰컴 라이트가 있네요. Q8은 지금 웰컴 라이트가 제가 못 켜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 Q7은 이 뒤쪽에도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 Q8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일반은 HD 매트릭스 그 LED 헤드램프 요게 빠지거든요. Q7은 일반과 프리미엄이랑 똑같이 HD 레이저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요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방향지시등도 이 무빙턴 시그널 요런 식으로 밑으로 나오죠. 원래 이 무빙턴 시그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지시등이 아우디가 되게 예뻤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Q8은 위로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 방향지시등이 나오고 앞도 약간 요 지금 DRL이 면발광처럼 Q7은 조금 크거든요. 그러면서도 순차적으로 쭉 들어오고 Q8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요 선이 자체가 좀 끊겨져서 약간은 그냥 LED 느낌, 얘는 면발광 느낌, 요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큰 차이는 사실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2열 공간에 있습니다. Q7의 2열은 굉장히 넓어요. 물론 Q8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장점이 아우디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었을 때 이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열이 3명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시트가 6대4로 돼 있든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다 독립이에요. 물론 수동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 뒤로 레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 많이 눕혀지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그렇게 많이 눕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인 GL이나 X5랑 비교했을 때도 공간에 있어서는 아우디가 조금 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간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아예 그냥 다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 수납함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열을 타려면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그리고 요걸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유압식으로 2열 시트가 올라가고, 지금 보면은 3열을 우리가 저 뒤에서 접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3열을 피려면 다시 뒤로 가야 되냐? 아닙니다. 요 2열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시트를 또 올릴 수 있는 버튼이, 레버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으자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2열을 펴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엄청 넓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탈 수 있는 것과 못 타는 거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게다가 이 헤드룸 공간도 꽤 여유가 있는 편이죠. 여기 컵홀더도 있고 이 쿼터 글라스도 있어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게 그렇게 막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릴 때도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게 유압으로 쭉 올라가요. 날이 추워가지고 좀 안 올라간 건데, 이렇게 하면 타고 내리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꽤 실제로 유용하게 많이 쓰는 건데, 차박하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요즘에 뭐 전기차도 그렇고 이게 2열과 3열이 일자로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차박할 때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죠. 전고가 높은 편이라 폴딩을 하고 앉았을 때도 머리가 잘 안 닿아요. 이런 게 차박할 때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Q8은 공간이 작냐? 2열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Q8이 등받이 각도가 막 더 눕혀지거나 Q7에 비해 그런 건 아니에요. 러기진 스크린 커버랑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등받이 각도는 Q7에 비해서 좀 덜 눕혀지거든요. 하지만 레그룸 공간은 꽤 여유가 있어서 막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 6대4예요. 아까 Q7은 다 시트가 나눠져 있었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Q8 같은 경우에는 요 커튼이 자동이거든요. 전자동인데 Q7은 이게 수동입니다. 약간 좀 급을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뭔가 좀 스포티하고 4인 가족은 Q8도 충분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공간에 대한 차이는 알겠는데 주행에 대한 차이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사실 참 애매한 게 있어요. X5나 X6는 어때요? 주행에 대한 느낌이 꽤 차이가 많거든요. 뭐 승차감, 그 다음에 악셀, 뭐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X5나 X6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GL이랑 GLE 쿠페도 이런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차이가 꽤 큰 편이라 탔을 때도 그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Q7과 Q8은 그런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Q8은 약간 조금 그런 노면의 움직임이라든지 약간은 좀 단단하다? 그러니까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Q7보다는 노면의 움직임을 좀 전달해줘요. 하지만 Q7은 딱 탔을 때 에어서스가 두 차량 다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그냥 구름 위를 걷는, 우리가 독일차 타는데 독일의 에어서스라면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편하고 놓으면 막 삭제해서 부드럽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Q7이 딱 그 기준점에 하나입니다. 처음이 Q7,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딱 요 중형 사이즈에 들어갔을 때 와 이거 승차가 뭐야 이러면서 엄청 팔렸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막 전자식 서스펜션도 세팅 잘 되어 있는 거는 에어서스만큼 승차감이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에어서스와 비교하면은 에어서스가 더 좋죠. 에어서스는 전 영역대의 승차감이 되게 편해요. 방지턱, 뭐 요철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부드러워요. 그게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이랑 차이를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비교한다면 GV80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승차감을 생각하거나 뭐 이러면은 Q7을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맞긴 한데 그렇다고 Q8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공간에 대한 차이, 디자인에 대한 취향, 3열에 대한 활용도 이런 걸 생각해서 Q7과 Q8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Q7은 좀 이런 우드가 한 10년 전에는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좀 중후한 느낌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좀 어때요? 올드하죠? 약간은 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악셀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긴 있어요. Q7은 악셀을 밟아도 막 빠른 반응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양반은 뛰지 않는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과 스포티한 모델을 번갈아 가면 타면 어떤 게 차이가 있냐, 브레이크랑 악셀의 반응이 이 플래그십 모델들은 즉각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반응이 느리고 부드럽고 그러거든요. 방지턱을 넘고 자 속도를 줄인 다음에 다시 재가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밟았을 때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눌러주면서 묵직하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브레이크도 딱 밟았을 때 팍 쓰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게 세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2열과 3열에 사람이 탔을 때 이 악셀과 브레이크 반응이 되게 민첩하거나 좀 반응이 빠르면 운전석 조성 좀 난데 2열과 3열 탄 사람들은 이 반응이 빠르면 막 꿀렁꿀렁대고 막 움직이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면 멀미도 나고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Q7은 이런 세팅 자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놓은 거죠. Q8을 탔을 때 악셀 밟으면 반응이 어때요? 조금 반응이 민첩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차감도 뭔가 조금 Q7이 좀 부드럽다? 이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에요. Q7과 Q8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승차감도 그래도 차이가 완전히 똑같지 않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두 차량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애초에 이 Q8은 브레이크나 악셀 반응이 Q7보다는 좀 더 민첩하고 이런 노면을 읽어서 실내로 전달해주는 충격도 Q8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2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2열의 공간이 Q7이 훨씬 넓죠.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이 넓으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넓은 차, 큰 차가 승차감 좋네라고 하는 게 이런 세팅의 차이도 있지만 그 공간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그 악셀과 브레이크 밟았을 때 담력이 Q7보다 Q8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자 반응 이렇게 좀 더 빠르죠. 같은 코스를 돌고 있는데도 그 느낌 자체가 훨씬 더 이 스포티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운전석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2열과 3열에서는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더라도 차이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런 차이는 Q7과 Q8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Q8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Q7도 거의 드라이브 모드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Q8은 조금 더 이런 드라이브 모드의 차이를 만들어 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스포티하게 타려면 RSQ8이 있긴 있지만 RSQ8 말고 그냥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이 Q8이 좀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좀 스포티한 차를 원한다면 Q7보다는 Q8,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면 트렁크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간은 Q8이 좀 좁아요. 그래서 좀 레저 스포츠 활동도 많고 공간이 좀 필요한 분은 Q7이 정답. 4인 가족은 Q8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워낙 아우디 디자인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Q8이 좀 더 이쁘긴 합니다. 근데 실용적인 부분, 가격 이런 걸 생각하면은 Q7이
좀 더 현실적이다. 비슷해 보이면서도 꽤 다른 아우디 Q7과 Q8 새롭게 나온 모델인 만큼 좀 더 이 아우디의 신모델이 나와서 세련된 느낌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이런 것도 좀 아쉬워요. 지금 보면 엠블럼이 그냥 크롬 이렇게 도금된 엠블럼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게 유럽에서는 이게 불빛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이게 좀 불빛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놨는데 벤츠다 BM도 그렇잖아요. 아이코닉 글로우 해가지고 라이트 막 불빛 나오고 막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나오면 훨씬 더 이쁠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두 대 비교를 해드렸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Q7과 Q8 궁금하신 분들 직접 한번 타보세요. 오랜만에 나온 아우디니까 직접 한번 타보고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우파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친절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그냥 귓방망이 날려버릴게요.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좀 올드한 실내를 이렇게 거치대 하나로 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알파브라보의 스톤디 거치대거든요. 우파몰에서 또 절찬히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붙일 수 있고, 알파브라보 스톤디가 원래 34,400원인데 이게 이벤트가로 우파몰에서 29,900원에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 충전용 패드 11,500원짜리 무료로 얹어드립니다. 차 출고하거나 차 무선 거치대 필요하셨던 분들은 하나 이번 기회 이벤트 기회에 구매하시면 돼요. 어디? 우파몰. 딴 데가 아니라 오직 요 이벤트는 우파몰에서만 합니다.